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 금융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바로 미국을 향한 이른바 조용한 뱅크런 현상입니다.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그 기관들이 미국 달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만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지난 30년간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996년 이때만 해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한테 미국 국채는 두말할 필요 없는 최고의 자산이었죠. 근데 보세요. 2025년에는 금이 사상 최초로 미국 국채를 앞질렀습니다.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판이 뒤집힌 거예요. 지각 변동이죠. 아니, 30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금이 도대체 무슨 수로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세계 준비 자산의 왕자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준비금 중에서 금이 24%, 미국 국채가 24%를 차지합니다. 에이, 겨우 1%포인트 차이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 철옹성 같던 순위가 드디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이 시작된 걸까요? 세계 금융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중앙은행들이 왜 갑자기 금을 이렇게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던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요. 첫째는 미국의 재정 불안, 둘째는 점점 커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탈달러화라는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균열, 바로 재정 불안입니다. 12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그러니까 경제 전체 규모의 120%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나라 전체가 번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국채 이거 진짜 예전처럼 안전한 거 맞아?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요즘 미중 갈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해서 시끄럽잖아요. 특히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러다가 우리 자산도 어느 날 갑자기 묶이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 바로 이 불안감이 달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탈달러화 움직임입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나라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생각은 간단해요.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보면서 달러에 의존해야 하냐. 우리끼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특정 국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아주 중립적인 자산인 금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달러는 어떻게 세계 금융의 왕이 되었고 중앙은행들은 그동안 자산을 어떻게 굴려왔을까요? 이 타임라인 하나에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1970년대 금본위제가 딱 폐지되니까 중앙은행들이 너도 나도 금을 팔고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까지 이 공식은 거의 진리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분위기가 슬슬 바뀝니다. 신흥국들이 금을 사기 시작하더니 2020년대에 들어서는 그냥 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싹쓸이 수준으로 금 매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 드라마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맞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는 5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반대로 달러 자산에 대한 인기는 점점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쪽과 빠지는 쪽의 장기적인 가치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럴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떠오르죠. 바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라는 한 바구니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이라는 다른 바구니를 채우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하나의 자산에 올인하는 위험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금,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가치가 더 커지고 있고요. 미국 달러는 예전만 못하니까 유로나 엔 같은 다른 통화로 위험을 분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미국 국채는요, 이제는 장기적인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높은 이자를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같은 빗달러 자산에도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조용한 발걸음은 금융세계의 신뢰의 축이 달러에서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계의 거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옮기고 있죠.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